국내 증시는 이렇게 해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다우와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지금 2월 막 접어들었는데 벌써 9번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소 교수님, 미국만 잘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진짜 4주째 상승세입니다. 이게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4주째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이게 또 기술주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배당하겠다, 처음으로 배당하겠다, 그러니까 또 난리 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배당을 해주는 회사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뭐 아마존 역시 실적 호조에 따라서 8%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뉴욕 증시가 전통적으로 계절적 약세장인 2월 달에도 이번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도 보면은 고용 여기가 식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여전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네, 일단은 고용 서프라이즈 나온 거는 아시다시피 35만 명, 전월도 올라서 33만 명. 그 양 다 올랐거든요.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네. 너무 신기한 게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 예상치가 18만 7천이었잖아요. UBS만 29만 원 했는데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UBS 있어요? 29만 원 아무도 코멘트 안 했죠. 네. 근데 그거를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해요. 일단 해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 분야가 광범위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조사 자체에 뭔가 부풀려졌는가 의심 한번 해보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한테 물어봐요. 당신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 취직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취직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야죠. 아니니까. 왜냐면 네. 그러면 왜냐면 여기 기업이 물어봤을 때 네. 오케이 하고 저기 기업이 B가 또 물어봐요. 근데 내가 N 잡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그쵸, 여기도 저처럼. 이렇게 네. 여기도 오케이 하면 그 더블 카운트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기업 조사에서 가려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는 계속 감론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 비농업 취업자 수가 인플레이트, 그러니까 과대 계상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특히 지난달 12월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 인상도 많이 됐어요. 시간당 임금 인상이. 그럼 뭐야 대체? 엄청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은 최근 올해 1월 달에 들어서도 빅텍 100군데에서도 2만 5천 명이 잘렸거든요. 이 추세는요, 작년보다 더 빠르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말이 받는 위에 사람을 자른 거예요. 근데 누가 느는 거죠?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이 근데 느는 이 잘린 거잖아요. 사람 딴 데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직이나 이런 것들은 네. 또 데이터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사람 수로서는 그 대가리 수는 비슷하게 잘리게 되는데 머리수는 그렇게 되는데 동물이 아닙니다. 예, 예, 동물은 대가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예. 저 로우페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사실은 이 시간당 임금은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 시간당 임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또 누구는 뭐냐면 시간당이 늘어난 거는요.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된 거예요. 1월 달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일을 못했어요. 네, 네. 못해서 60만 명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는 보통 이렇게 베리 굿 뉴스가 나오면 이상하다 보면서 매드나 아니면 주가가 멈칫해야 되는데 특히 전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마디요. 호실적이 너무나 호호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켰다, 실적이. 미국은 그런 나라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얘기, 뭐 난리가 나도 실적만 잘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고. 하드 캐리할 놈이 하드 캐리하는 네 명이 나왔죠. 원래 손흥민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끌고 가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강인하고 황희찬이가 필요했는데 네. 이강인, 황희찬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엔비디아가 이강인인 줄 알았는데 메타가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F4라 그래요. 네, 네. F4 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그래요? 아마존. 저 M&M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M&M. 네 명. 하나 더 껴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매야. 네. 몰라. 그게 애플하고 구글하고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끄는 놈들이 하드 캐리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 보세요. 한국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을 포함해서 손흥민이 없죠, 사실은. 축구에서는 있는데. 아니 뭐. 축구에서는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나선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코치를 하나 세우고 기업 밸류 해가지고 막 끌고 가자. 네. 거기에 타이밍 잡은 게 자동차다 보니까 손흥민은 없고 자동차 정도가 지금 황희찬처럼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다 갖춰 있으니까 오버하는 그래서 거죠. 지금 그래서 약간, 결론은 뭐냐면 네.
그 고용 지표가 좋았던 거가 지금 네거티브하게 반응하는 거는 아니고 네. 아무리 좋아도 고용은 결국은 쿨다운 된다. 금리 인하가 5월 아니면 6월 될 것이고 계속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지표 나오는 실적 잘 나오는 주식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간 건데 우리는 그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쵸. 갈까 말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찾아봅니다. 근데 또 몰라요. 오늘 파월이 또 뭐 기자회견 하나 인터뷰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거기에서 또 이제 찬물 딱 준비해서 얼음까지 동동 띄워가지고 시장 탁 끼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파월이 3월 달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 주말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이제 4% 이하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들도 돈을 빌릴 때 4% 이하로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뭐 모기지 연체율도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대출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기업들이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로 따져봤을 때 뭐 연체율, 뭐 대출을 빌려서 연체율도 굉장히 낮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 좋다고 따라가는 업종 없는 것 같아요. 뭐 메타 좋아도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네이버 좀 올랐었고요. 뭐 없죠? 일단 뭐 예. 미국에서 가장 지금 강한 이유가 AI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다 이제 그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뭐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한데 AI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AI가 확대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광고 매출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두 개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국내에서도 이런 AI 관련돼서 과연 그럼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냐라고 보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분명히 AI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네이버도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우려감이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네이버가 검색 이외의 다른 부분에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국내 같은 경우도 AI와 관련돼서 연관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HBM3 관련된 쪽이 그나마 제일 연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나 오늘 뭐 반도체주도 그렇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주에 올라서 그런지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김장려 고수입니다. 기업의 밸류업 정책, 실적주와 반도체로 집중화되고 있다. 임순재 고수, AI가 시장을 선도 중이다. 박수호 고수, 대선의 시대, 미국도 증시 부양 유혹에 빠져 있다. 이재규 고수는 이미 졌으나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